빠방하이. 웹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라떼는 엄청난 웹툰들이 있었죠. 마음의 소리, 신과 함께, 우치마 정신줄, 그리고 와라 편의점. 네, 오늘의 주제는 웹툰계의 레전드 와라 편의점입니다. 대부분 몰랐을 결말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와라 편의점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와라 편의점, 뭐 말해봐야 입 아픈 레전설이죠. 2008년 연재를 시작해서 2016년까지 무려 6년을 연재한 작품인데요. 총 600화, 누적 5억 뷰 이상, 네이버 웹툰 최초로 애니화된 작품이고요. 게임도 앱스토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음파가 전국의 파티시에를 양산했다면 와편은 편의점 알바생들을 양산했죠. 유행어도 정말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건 여사친. 이 단어도 와편이 원조인 거 아셨나요? 은하를 짝사랑하던 재욱이가 우연히 동창을 만났는데 오해받기 싫었던 이 녀석, 동창을 여자 사람이라고 소개한 게 그 시작이죠. 와? 이건 좀 대단한데? 그러나 편의점 얘기가 이렇게 대박날 소재야? 예. 와라 편의점은 작가님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다 보니 스토리가 공감 가고 현실 고증 제대로죠.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 재밌다는 거 아셨나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만화가의 꿈을 키워온 지강민 작가님, 성인이 돼서는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공장, 물류센터 등 다양한 알바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기엔 재능이 너무 아까웠으니 마지막 종착지 편의점 야간 알바라 하며 그림을 이어갔죠. 3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는 편의점 야간 알바. 성실한 작가님은 한 지점에서 그것도 2년 넘게 일했는데요. 일하면서 재미있는 일화들은 메모, 궁금한 건 점장님에게 물어보면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와라 편의점의 현장감, 보통 짬바에서 나온 게 아닌 거죠. 결국 공감 가는 스토리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 정식 연재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데에는 독특한 그림체도 한몫했는데요. 짜자잔, 이게 점장의 초기 이미지. 네, 처음부터 개성 있는 그림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작가님은 순정 만화 매니아로 8등신 캐릭터들을 주로 그렸는데요. 독학으로 그리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등신 캐릭터로 그림체를 변경, 개성 있는 그림체를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했죠. 그러던 중 홈페이지에 소녀시대 만화를 올리는데요. 이거 반응이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이 그림체로 확정, 와라 편의점에도 이어진 겁니다. 눈동자가 큰 그림체는 많아도 눈동자만 크게 있는 그림체는 없다 보니 작가님 고유의 스타일이 됐는데요. 이건 애니 1화 버전에 나온 해연 미화 버전. 많은 와덕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역시 기존 그림체가 이쁘네요. 가끔 보면 흰자가 왜 없지 싶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작가님은 유명한 소원입니다. 데뷔 전부터 소시 팬아트로 유명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시 웹툰도 올렸죠. 제목은 아마도 소녀시대. 단신지 얘기부터 팀내 서열 얘기까지 딱 봐도 덕력이 훤히 보이는 웹툰의 패러디 포스터에 넘쳐납니다. 소시 오마주는 와편에도 이어지는데요. 우선 지점 이름부터가 프렌드마트 태연점. 태연은 혜연, 유나는 은하, 황미영, 허주연, 최수영, 권유희. 섭섭하지 않게 이름 골고루 다 넣어줬고요. 점장도 미소녀시대 찐덕인데다가 미소녀시대 삼각김밥까지 판매할 정도입니다. 경쟁사 이름이요. GS24 선예점. 알바생은 안소희. 이것이 바로 덕업일지. 와편하면 또 유명한 게 인피니트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인피니트가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죠. 전 멤버가 와라보이즈로 출연한 것은 물론 OST까지 불렀고요. 특히 엘은 아예 이름 그대로 캐릭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주인공급이라 정말 많이 등장했죠. 다만 모두 흑역사여서 문제이지만요. 첫 등장에는 장염으로 크리티컬 히트, 민준이랑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스캔들 나질 않나, 할머니랑 스캔들도 나고 경찰에 구속되고, 와편만 오면 짠내 났습니다. 브랜드 찾는 것도 꿀잼인데요. 먼저 와라 우유부대. 서울병장은 서울우유, 매일상병은 매일우유, 검은콩 일병은 검은콩우유, 맛있는 이병은 남양의 맛있는 우유, 빙글의 바나나 행복아는 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대망의 프렌드마트. 요즘 애들은 회밀리마트 알까 몰라요. 라떼는 편의점 하면 회밀리마트였죠. 하지만 2012년 일본 본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브랜드명을 CU로 변경했죠. 프렌드마트도 회밀리마트의 패러디였지만요. 점장도 이때 싸유랑 재계약을 안하고 와라 편의점으로 독립한 겁니다. 이게 와라 편의점이 된 사연. 패러디만 모아봐도 꿀잼이네요. 모두가 봤지만 결말은 모른다는 그 작품 와라 편의점.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짜자잔. 네, 모두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웬일로 감성 돋는 점장님. 갑자기 애들한테 감사함을 느꼈는지 월급을 올려주기로 결심. 애들을 집합시키는데요. 예상과는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혜연이는 운 좋게 와라그룹에 취직, 은하는 걸그룹으로 데뷔, 민준이는 공모전에 당선돼서 웹툰 작가로 데뷔. 다 그만둔다고 하죠. 결국 점장님은 쓸쓸하게 혼자 남아 다른 알바생들을 뽑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알바생들이지만 영 성에 차지 않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혜연이는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해고를 당했고요. 은하는 방송사고를 내서 잘렸고요. 민준이는 악플러들이랑 싸우다가 들통나서 잘렸습니다. 점장님은 괜히 알바생들한테 트집 잡고 다 해고해버렸죠. 그렇게 다같이 와라 편의점 앞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마무리. 와, 배드엔딩 넣긴 불풀나는 찜찜한 결말로 2기를 예고했는데요. 2기 취소로 이후 얘기는 볼 수 없었습니다. 웹툰판 엔딩도 비슷한데요. 혜연이는 프렌드마트 본사에 서류를 넣었고요. 은하는 엑센엔터에서 걸그룹 제의를 받았고요. 민준이는 공모전에서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만 실제 경험 얘기를 풀어보라는 혜연이의 조언을 받아 편의점 웹툰을 쓰기 시작하는 걸로 마무리. 역시나 열린 결말이지만 와라 편의점의 시작을 상상할 수 있는 깔끔한 마무리였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건 300편 특집 미래편을 보면 됩니다. 미래의 혜연이는 와라 편의점 점장이 됐고요. 은하는 걸그룹으로 데뷔, 민준이는 입영이 돼서 편지를 보냈는데 은하가 걸그룹이라 군 생활이 편해졌다고 하네요. 더 이후의 내용은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매일매일 출근 가족, 마이너스 1억 소녀의 카메오로 종종 등장하죠. 그중 민준이는 편의점 알바로 계속 살고 있다고 하네요. 혜연이의 숨겨진 혈연관계, 은하의 근황도 나오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엄청난 포스의 점장님, 제2의 자아를 지닌 바보털 보유자인데요. 이 찐광기 좀 보세요. 손님이라고 다른 건 아닙니다.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땐 나한테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뭘 보지도 마, 말 걸지 마. 어디 말. 스킬 시죠. 그래도 안 먹힐 땐 유고홈. 스킬 시전. 물건 팔기 싫을 땐 크리티컬 히트. 무뚝뚝한 표정에 강력한 인상파이죠. 하지만 이 표정에는 슬픈 과거가 숨어있었으니 점장님이 왜 이리 와라걸스 덕후인지 아셨나요? 와라걸스의 주영, 첫사랑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점장의 표정은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무뚝뚝한 표정 때문에 다들 무서워했는데요. 소개팅에서도 다 됐고 바로 직진. 그때부터 열렬한 러브스토리가 시작되죠. 하지만 영장을 받고 점장은 무표정으로 군입대. 머지않아 군대에서 이별 통보를 받았으니 이유는 무서운 표정 때문이라고. 박 점장은 충격으로 탈영하고 몰래 그녀를 지켜봤는데요. 바로 영창 엔딩. 사회에서도 아픔은 계속됩니다. 은행에 취업해서 보란듯이 과장까지 달게 된 박 점장. 하지만 표정 때문에 순탄하지 않았죠. 지 점장이 표정이 대체 왜 그러냐, 괜찮으니까 웃어보라고 시켰는데 이거 보세요. 혹시 자네 지금 그 얼굴이 웃고 있는 건가? 이 표정 때문에 바로 퇴사당합니다. 그렇게 신세한탄하며 공원에 앉아있는데 와라 편의점 가맹점단지를 발견. 가맹점을 설립해서 점장이 된 거죠. 원래는 혼자서 운영하려 했으나 표정 때문에 아무도 안 와서 알바생을 뽑은 겁니다. 여기까진 애니판 설정. 웹툰판엔 좀 더 충격적인 설정이 있는데요. 유치장에 몇 번 다녀온 전과자라는 사실. anyway, 이런 슬픔을 딛고 편의점 운영에 성공한 박 점장. 지금은 부자가 된 듯한데요. 이 편에서는 현금 1만엔을 미친듯이 뽑아내죠. 1만엔 지폐가 이 정도 쌓여있을 정도이면 최소 10억은 넘어 보입니다. 와, 그래도 점장님 성공했네요. 묻지마 정신줄에 썬더그룹이 있다면 와라 편의점에는 와라그룹이 있죠. 이 회사 생각보다 대기업인게요. 우선 누구나 알만한 편의점 체인을 갖고 있고요. 등장한 계열사만 와라일보, 와라물산 등 넘쳐납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가에 이렇게 큰 본사라니. 층수만 무려 45층. 대충 규모가 상상되시죠? 게다가 보통 회사라면 도전도 못해볼 우주선에도 투자를 했는데요. 인공위성 제작비만 몇백억인 거 감안하면 매출은 상상 이상이겠죠. 여기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은 회장. 언젠가부터 실종된 후 그룹에서 현상금을 걸고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고요? 네, 노숙자 아저씨입니다. 뭐 때문에 노숙자 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맨날 와라 편의점 와서 삼김을 공짜로 얻어먹죠. 인재를 스카우트하려고 잠입했다는 게 학교의 정심인게요. 혜연이를 스카우트하자마자 회장의 신분으로 돌아갔다는. 그리고 얼마 후 찐 노숙자로. 그래도 와라 편의점은 망하지 않은 것 보면 아직 건재한 듯 합니다. 이건 애니판에서의 설정이긴 하지만요. 웹툰판에서도 와라그룹은 대기업입니다. 마이너스 1억 소녀에서는 와라 물류센터가 등장하기도 했죠. 와라 그룹설만 풀어도 소재 많을 것 같은데요. 후속작 기대해봅니다. 웹툰계의 레전드 와라 편의점. 벌써 완결난 지도 8년이 지났는데요. 편의점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요. 짧게라도 재연재하면 너무 좋겠네요. 기다립니다.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 충격 비하인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소녀시대